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2010 부분에 대한 시험 소개를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ITQ 시험 자체가 5가지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ITQ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글 엑셀은 MS 오피스 2007에서 2010 버전 2가지 버전으로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시험에 대한 과목이 좀 많죠. 좀 볼까요? 자, 시험 과목에서 이렇게 3개씩 좀 묶어볼게요. 이렇게 아래 한글과 한쇼, 한셀은 한컴 오피스 제품군을 이용해서 시험을 볼 수 있고요. MS 워드, 한글 엑셀, 한글 액세스, 한글 파워포인트는 MS 오피스 제품군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컴 오피스를 쓰느냐, MS 오피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험 과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한글 엑셀이기 때문에 MS 오피스 2007이나 2010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쇼에 대한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한컴 오피스 2010을 이용해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시험 방식에 보시면 PBT 방식과 CBT 방식이 있는데요. PBT 방식은 일반 시험지를 주고 시험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시험 방식을 PBT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인터넷 시험이 이제 좀 CBT 방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컴퓨터로 시험 문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컴퓨터로 문제를 주기 때문에 컴퓨터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프로그램 자체가 인터넷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 안에 내장 브라우저가 있어요. 익스플로러 8.0 이상의 내장 브라우저를 주고 해당하는 브라우저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그런 방식의 CBT 방식으로 점점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PBT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데도 있긴 해요. CBT 방식으로 점점 변경이 되는 추세다라는 것도 알아둘게요. 자,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검정률을 좀 볼게요. 자, 보기 전에 일단 시험에 대한 배점 한번 볼까요? 자, 시험 배점은 과목당 500점입니다. 자, 문항은 5문항에서 10문항 정도 실기 작업형으로 이루어지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과목당 60분입니다. 자, 그리고 검정류 한번 볼게요. 검정류가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험 검정류는 한 과목을 볼 수도 있고, 2과목을 볼 수도 있고, 하루에 3과목까지 볼 수 있죠. 한 과목을 보게 되면 인상 전 내용이 16,500원, 인상 후 값은 18,000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리고 2과목은 35,000원이었는데 34,000원으로 올랐고요. 3과목은 4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인상 내용은 2015년 7월에 정기시험부터 검정료가 인상되어 7월은 2015년 6월 5일 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 6월 5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는 인상된 가격으로 접수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둘게요. 그 다음 시험에 대한 등급 기준이에요. ITQ라는 시험 자체가 500점을 만점으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몇 점까지 합격, 몇 점까지의 탈락이 아니고 등급으로 부여를 합니다.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자격별로 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낮은 등급을 받으면 높은 등급으로 재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자, 보통 400점에서 500점까지를 A등급, 그리고 400점 이하부터 300점까지를 B등급, 200점까지를 C등급이라고 붙여주고요. 200점 미만은 바로 탈락, 불합격이 되게 됩니다. 자, 보통 400점에서 500점 사이라면 우수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과제를 거의 100%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등급 같은 정도는 한 6, 70% 수행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C등급은 이제 4, 50%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처음에 엑셀을 쳤는데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험을 쳐서 B등급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쳐서 A등급까지 올릴 수도 있고요. 등급이 A, B, C 등급 중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재시험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 A등급일 때는 다시 재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게요.
자, 그리고 엑셀은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표를 직접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엑셀은 엑셀 파일을 열고 직접 도형, 그림, 표,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서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의 입력 부분이 100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부분이 140점이 돼요. 자, 그래서 표를 작성하는 1번 작업이 240점입니다. 자, 함수를 모른다고 해서 뒤쪽에 대한 라인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함수를 이용한 수식 작성 부분을 빼고 바로 필터나 목표값 찾기 서식 부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일단 표부터 작성을 하시고요. 자, 만든 표를 기준으로 필터와 목표값 찾기 혹은 서식 이런 라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작업 문제입니다.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 이런 필터에 대한 서식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목표값 찾기와 서식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의 부분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목표값 찾기와 자동 서식이 나타났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고급 필터나 자동 서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둘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부분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게 80점의 점수를 가지고요. 그 다음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고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1번에서 작성한 이 표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표를 이용해서 부분합도 만들고 피벗 테이블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2번, 3번, 4번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표 만드는 거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부분은 굳이 안 해도 3, 4번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 부분, 그리고 이제 필터 부분, 그 다음 부분합 피벗 테이블 부분, 그 다음 마지막 차트 부분. 차트도 마찬가지 이제 표 작업을 이용해서 보기 쉽게 차트로 표현하는 능력이 이 차트 작업 부분입니다.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쭉 일단 우리 강의를 들어보시고 따라 해보신 다음에 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라고 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연습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한 연습과 그리고 잘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 작게 나와 있는 표 작성의 함수 작성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는 함수를 하시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셔야 돼요. 엑셀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계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엑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빼놓고는 엑셀에 대한 점수를 잘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함수 자체가 140점이기 때문에 함수를 하지 않고서는 A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A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함수 부분이 140점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B도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B도 사실상 조금씩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함수를 못 하신다면 함수가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시게 되면 C 정도밖에 등급을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함수에 조금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함수 부분만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노력을 해서 조금 완성을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엑셀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함수라는 것 자체가 다른 파워포인트나 한글처럼 매번 나오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함수라는 것은 수학의 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더하기 빼기라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 많은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여러 가지의 유형대로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엑셀에서도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좀 많은 유형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엑셀에서 나오는 함수에 대한 출제 기준들입니다. 이 함수가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 중에
한 10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고 자주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자, 그래도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돼요. 날짜와 시간에 관한 함수들이 있고요. 수학식, 삼각함수, 이런 삼각식, 수학식에 관련된 함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계와 관련된 함수들이 있고요. 찾기, 참조에 관련된 함수,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글자와 관련된 함수,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함수, 논리값과 관련된 함수. 자, 이런 부분 중에서도 출제 비중이 굵직굵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 안에 포함되는 함수들도 있어요. 함수가 하나씩만 쓰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돼요. 자, 한 문제에 함수가 여러 가지가 쓰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몸체가 되는 굵은 함수들이 if 함수라든지 혹은 choose, hlookup, vlookup, 인덱스 이런 것들이 좀 굵직굵직한 함수라면 if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게 뭐 이열 함수라든지 뭐 레프트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if 안에서 소소하게 작은 작업을 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풀이하실 때 함수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문제 정도를 푸시는데 함수는 10개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함수 부분은 또 함수를 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따로 파트를 만들어서 함수에 관한 내용을 또 따로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때 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 ITQ 엑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자, 엑셀은 함수 때문에라도 조금 어려운 시험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엑셀을 하실 때는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고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함수와 다른 내용들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처럼 도형만 찾아서 그리고 뭐 어떤 기능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함수는 머리를 좀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눈여겨서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엑셀 2010 내용의 툴을 살펴볼 거예요. 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조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